저는 이 선수가 미래 NBA를 책임지는 얼굴 중에 한 명이라고 보고 있고 테이텀을 밀고 컴파임, 파임 다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OKC가 1등을 하고 있는데 저는 샤이 다음으로 거의 2등 공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선정한 선수 중에 가장 윙에 가까운, 그러니까 통념상으로 봤을 때 윙에 가장 가깝지 않나. 제발 누군가 프란츠 바건을 외쳐줬으면 좋겠다. 네. 200%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 안녕하세요. 누바비큐 G리그의 최재선입니다. 오늘도 함께할 5번째 G리그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실 우리 패널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석준님, 민준님, 미르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업로드된 저희 핸들러 랭크편의 반응이 여러 가지 이유로 아주 뜨거웠습니다. 네, 저번 회차에 이번 회차에서는 리그를 대표하는 윙 랭크 정하기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요. SS급 하나, S급 3명, A급 9명, 총 13명의 윙들을 뽑아볼 건데요. 그렇지만 저희가 총 3부작이다 보니까요. 이게 윙에 대한 정의를 조금 폭넓게 잡아볼까 합니다. 1화에서 다른 핸들러들 빼고 그리고 확연한 빅이라고 할 수 있는 선수들 빼고 나머지 모든 선수들을 윙 랭크에 넣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기준으로 저희가 랭크를 정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랭크 정하기 방식은요. 핸들러 편이랑 동일합니다. 우리 패널분들께서 돌아가면서 한 명씩 추천해 주시고 과반수 이상이 동의하면 명단에 등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석준님부터 갈까요? 말씀을 드리기 전에 좀 저희가 솔직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촬영 기준이 2월 7일이죠. 네. 아직 핸들러 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내부에서 그 환경을 본 결과 굉장히 이제 많은 논란이 있을 거다라고 저희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특히 이제 핸들러 편에 이제 르브론 제임스가 포함이 안 되었다라는 말을 나중에 들어가지고 네.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티어리스트에 윙 티어리스트에 르브론, 야니스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 근거를 이제 설명을 해드릴까 해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건 제가 나름 설정한 개인적인 근거고 그 어떤 자료에서도 윙 핸들러를 명확하게 이거다라고 규정해 놓은 게 없기 때문에 네. 제 나름대로의 기준을 삼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당연히 처음에는 윙에 야니스 넣고 테이텀 넣고 부커 넣고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뭔가 그냥 약간 잘하는 선수들 줄 세우기식처럼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약간 학문적인 탐구욕이 생겨가지고 볼핸들러가 정확하게 어떤 걸 의미하는가를 좀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네. 해외 칼럼이라든지 자료를 좀 뒤져봤는데 마땅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한두 명이 볼핸들러는 이래, 윙은 이래라고 정의한 거 말고 뭔가 이런 역할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안 되어 있었는데 애틀랜타 호크스 공식 농구 아카데미에 볼핸들링에 대한 그 설명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첫 문장이 뭐냐면 볼핸들링은 여기서 바스켓볼은 농구 경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볼핸들링은 당신이 드리블과 정확한 패스로 농구 경기를 얼마나 잘 통제할 수 있느냐를 설명하는 것이다라고 정의했어요. 이 의미는 공을 갖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공을 통해 패스나 경기 운영으로 얼마나 유의미한 결과물을 생산해내는지를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바스켓볼 인덱스라고 여기는 이제 농구 통계 사이트예요. 주로 NBA를 다루는 사이트긴 한데 제가 요걸 찾아보기 전에 염용근 선배님께 좀 자문을 구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자료를 좀 써도 되냐, 근거해도 괜찮은 자료냐라고 여쭤봤는데 괜찮다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좀 가져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선수마다의 역할을 구분해 놓은 자료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가드와 윙 자원에 있는 선수들을 묶어놓고 빅맨에 있는 선수들을 따로 묶어놨습니다. 그래놓고 가드와 윙에 있는 역할을 설명할 때 프라이머리 볼핸들러, 세컨더리 볼핸들러, 샷 크리에이터, 슬래셔, 피니셔, 오프볼 스크린 슈터, 무브먼트 슈터, 그다음에 스테이너리 슈터, 이거는 캐치앤 슈터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명시를 해놨는데 여기서 이제 의문이 든 거죠. 우리가 요키치를 빅맨이라고 부르지만 요키치는 사실 덴버에서 핸들러거든요. 왜냐하면 패스랑 경기 운영으로 유의미한 생산을 해내기 때문에. 반대로 골든스테이트의 게리 페이튼 이사는 핸들러의 사이즈를 갖고 있지만 플레이 스타일은 완전 윙이랑 빅에 가깝습니다. 근데 저희가 게리 페이튼 이사를 핸들러라고 부르진 않잖아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다 주관적인 이제 기준을 갖고 오셨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오늘 티어리스트의 기준은 핸들러, 어시스트 5개 이상을 초과하는 선수들은 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리바운드 8개 이상을 잡아낸 선수들은 다 빅맨으로 분류를 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윙 자원에서 역할이 좀 고정돼 있고 유의미한 생산력을 내는 선수들만 윙 자원으로 분류를 했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간략하게 말해서 좀 역할에 집중했다. 네. 욕먹기 싫어서 지금 길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하겠습니다. A로 가장 먼저 선정한 선수는 파울로 방케로입니다. 사실 이 선수는 올랜도에서 핸들러로 분류를 해야 되는 자원입니다. 이번 시즌 22.6점에 7.1리바운드, 5.0 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있는데 5.0을 초과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단신히 이 윙 제가 선정한 네. 주관적인 윙 티어리스트 안에 들어왔고 네. 부상으로 고생하기 전까지 올랜도에서 되게 잘했고 저는 이 선수가 미래 NBA를 책임지는 얼굴 중에 한 명이라고 보고 있고 올랜도에서 진짜 포인트 포워드스러운 그리고 득점형 포워드스러운 역할을 아주 충실하게 잘해주고 있다. 그래서 A로 선정했습니다. 단 A로 선정한 이유는 슈팅 효율을 끌어올려야 하기 때문에 A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나머지 분들의 의견은 어떠시나요? 저는 일단 벤케로 굉장히 훌륭한 선수 맞고요. 근데 다만 저는 벤케로를 윙으로 분류하지 않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일단 저도 나름대로 이제 윙 포지션 선수들을 구분하는 기준이 있었는데요. 사회적인 통념이라고 하죠. 보통 윙 하면은 생각나는 어떤 역할 이런 것들을 포함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확실하게 제가 구분한 것은 일단 주로 이 선수가 공격하는 위치가 어디냐, 뭐 퍼리미터에서 주로 활동을 하는지, 야투를 얼마나 많이 가져가는지, 수비도 봤어요. 전 윙 디펜더 역할을 하느냐, 이 선수가 수비적으로 볼 핸들링, 뭐 플레이 메이킹 다 요즘엔 뭐 사실 웬만한 팀의 에이스들은 다 이제 이상 옵션들도 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프볼 무브도 잘 가져가는지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윙의 어떤 덕목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제 제가 반케로에 대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전 사실 네. 어제 그걸 듣고 그래서 뭐 하이라이트 플레이 오늘 아침 경기도 봤고, 근데 이 선수가 실질적으로 봤을 때 주로 하는 공격 루트가 보면은 이 미드 포스트라고 하죠. 자유투 라인 부분에서 주로 볼을 잡고 이제 포스트업을 하거나 이제 점프슛으로 마무리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2대2 피켄롤을 할 때 자신이 뭐 롤맨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뭐 자신이 이제 인버티드 피켄롤이라고 그러죠. 이제 뭐 썩스 이런 선수들이 스크린 걸어주면 본인이 볼을 가지고 공격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데, 3점 슛 스탯을 제가 봤는데 기본적으로 반케로한테 3점 슛이라는 거는 이제 공격 옵션에서 3옵션 정도의 위치가 아닌가, 그 선수한테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오프볼 무브도 크게 가져가지 않고 오히려 바그너가 그런 쪽으로 많이 움직이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빅맨인데 볼 핸들링을 하는 빅맨이라고 봤지 윙은 좀 아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럼 이제 민주님의 결정이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 민주님 랭크엔 있습니까? 네, 제 A 랭크에 정확하게 방케로 아. 있었고요. 저 뽑은 이유는 올랜도에서 정확하게 지난 시즌부터 브레이크아웃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득점도 많이 책임져 주고 올랜도 또 순위를 계속 탱킹하던 그런 팀이었는데 방케로와 와그너랑 썩스랑 이렇게 올라오면서 같이 지금 중위권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런데에는 이제 방케로의 혁혁한 공이 있지 않았나 싶어서 저는 A에 랭크했습니다. 네. 그럼 뭐 과반수 투표로 인해 저희 방케로는 A 등급에 넣겠습니다. 근데 네. A 등급에 올라가긴 했는데 네. 저도 사실 그 미르님 의견이랑 굉장히 겹치는 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네. 이 선수가 윙에 있지만 윙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포지션은 윙에 있어야 하는데 네. 공격할 때는 윙에 잘 없어요. 그래서 이 선수를 진짜 윙으로 놔야 하나라고 고민을 했는데 제가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정한 이 기준선 안에 네. 들어가는 선수라서 좀 A로 정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그럼 뭐 나중에 일단 넣어놓고 나중에 9명이 초과하면 또 뺄 수 있으니까 아, 그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서바이벌인가요? 들어간다고 끝이 아니었구나. 이제 말해주지. 아유, 네. 그럼 다음은 저희가 그래도 A 랭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우리 민주님 A 랭크 누가 있을까요? 저는 A 랭크에 데릭 화이트 꼽겠습니다. 데릭 화이트 뽑은 이유로는 일단 보스턴 경기를 다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보스턴 경기를 끌고 가는 거는 테이텀 브라운이 끌고 가지만 보스턴의 경기를 이기게 만드는 건 저는 데릭 화이트가 이기게 만든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이 선수의 수비 능력도 그렇고 그다음에 결정적인 순간에 터져주는 클러치 득점을 보면은 이번 시즌뿐만 아니라 저번 시즌에도 굉장히 많이 데릭 화이트가 해주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완소 선수를 뽑고 싶어서 데릭 화이트 넣었고, 심지어 이 선수는 테이텀과 브라운이라는 이런 볼 핸들러가 있어서 볼을 많이 만지지 못함에도 꾸준한 득점력과 효율을 보여주고 있어서 저는 충분히 A 랭크에 들어갈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석주님 동의하시나요? 네, 저도 이제 A 랭크에 데릭 화이트를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보스턴이 기본적으로 지난 회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파이브아웃을 되게 선호하는 팀이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대장 핸들러는 테이텀이 맡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테이텀의 어시스트 수치가 되게 높아서 제 개인적인 이제 티어 리스트에서 빠졌는데 데릭 화이트가
이 테이텀이랑 브라운 방면 공격에 막혔을 때 이번 시즌 굉장히 잘 풀어주고 있어요. 만약에 데릭 화이트가 없었다면 보스턴은 지금 순위를 지키는데 급급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저도 A로 넣었습니다. 네. 저는 아쉽게도 명단에 없는데요. 아하. 네. 굉장히 훌륭한 선수라는 건 저도 동의합니다. 뭐 네. 특징을 얘기해 주셨으니까 저는 얘기를 안 하도록 할 거고요. 대신에 이제 제 명단에 안 들어간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제 명단에 있는 선수들이 거의 팀의 2옵션 이상의 선수들이어서 화이트가 들어갈 공간은 아쉽게도 없었다. 역체감이 높다. 그렇죠. 아. 그래서 이제 만약에 한 10명을 선정하는 거였으면 들어갔을 텐데 아쉽게도 9명이어서 한 자리 때문에. 예, 그렇죠. 아, 쉽게 그럼 밀렸다. 바로 이어서 우리 미르님 명단에 A랭크 누가 있을까요? 보스턴 나왔으니까 저도 보스턴으로 하나 가겠습니다. 제일런 브라운으로 하겠습니다. 제일런 브라운의 경우에는 뭐 워낙에 유명하죠. 뭐 왼손 드리블이 없다. 뭐 이런 음해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물론 뭐 영상을 보니까 저도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네. 뭐 그걸 떠나서 이 선수의 어떤 일단 뭐 수비 굉장히 좋고요. 전형적인 윙 플레이어죠. 그리고 이제 보스턴에서 가장 뛰어난 슬래셔. 3점 슛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지난 시즌에 이 선수가 테이텀을 밀고 컴파임, 뭐 파임 다 받았습니다. 무슨 설명이 필요할까요? 이거면 됐죠. 대신에 S급에 올라가기엔 좀 아쉽고 그래서 A급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아, 제일런 브라운 A로 해줬는데 우리 나머지 두 분도 동의하시나요? 네, 저도 A 랭크 안에 제일런 브라운 있었고 동의합니다. 저는 사실 그 두 분의 의견에 한 75% 정도 동의를 하는 게 네. 저도 브라운이 있는데 더 높은 티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S&G, SSNG는 말을 못 드리겠지만 저는 브라운이 보이는 공격 지표 그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이게 경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테이텀 브라운에게 진짜 상대팀이 거의 죽으라고 압박을 하거든요. 네. 근데 테이텀은 이걸 상대적으로 핸들링의 역량으로 푼다면 제일런 브라운은 이걸 살짝 포워드처럼 역이용하는 역량으로 저는 풀어간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좀 더 플러스 요인을 줘서 좀 더 높은 티어에 줬다. 하지만 저도 여기 A 리스트에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일단 뭐 브라운은 그럼 A 랭크에 네, 넣겠습니다. 일단 넣죠. 네. 네, 네. 근데 저는 브라운이 높은 티에 넣으셨다 하셨잖아요. 네. 전혀 문제제기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뭐 기사를 한번 매니아에서 한번 봤는데 그 뭐 돈치치하고 또 무슨 바꿀 수 있었다. 아, 지금 댈러스가 아픈 상처를 건드리시는 그 건가요? 정도면 돈치치랑 트레이드가 언급이 될 정도면 굉장히 높은 선수라고 봐야 되겠죠.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오늘 긁는 컨텐츠인가요? 나 긁혔는데.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저도 갑자기 할 말이 잃어가지고 이게 일단 네 A 랭크 3명 반케로, 화이트, 브라운까지 나왔는데요. 어지러운데요? 저도 어지러운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어지러운 상태에서 우리 석준님 다음 A 랭크 누가 있을까요? 두 번째 제 A 랭커입니다. 파스칼 시아캄입니다. 인디애나 4등의 또 다른 주역이라고 평가를 하고 싶고요. 할리버튼이 부진하는 동안 그리고 없는 동안 인디애나를 공수양면에서 잘 수호해줬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특이사항은 야투율이 53%, 3점이 40.3%거든요. 자유투만 끌어올리면 180클럽이 되는데 아마 안 될 겁니다. 근데 적어도 경기 인게임 슈팅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효율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저는 A랭크로 봤습니다. 제 랭크에는 없지만 시아캄보다 더 나은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반대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A 랭크 못 반대가 들어갑니다. 반대까지 와, 되나요? A 랭크 못 반대까지- 들어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작하면 네. 시아캄 저도 명단에 없는데요. 아. 왜냐하면 이제 아픈데요? 뭐 길게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아까 네. 벤케로와 비슷한 맥락으로 저는 시아캄을 안 넣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면 아쉽게도 랭크에 못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마음이 아프네요. 능력은 좋은데 이제 네. 단지 저의 윙 같지는 않다. 빅맨에 더 가깝지 않나. 네. 저 개인적으로는 뭐 그렇게 생각해서 다음 우리 민주님. 제가 A 랭크에 넣은 선수는 JW입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고 제가 OKC 팬이기 때문에 되게 애정하는 선수인데 이 선수는 일단 OKC 2옵션으로 활약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OKC가 1등을 하고 있는데 저는 샤이 다음으로 거의 2등 공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샤이 길저스 알렉산더가 못하는 부분 1옵션이 계속 치중된 공격을 되게 많이 덜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지난 시즌부터 스텝업하기 시작해서 올 시즌도 꾸준히 효율은 안 나오고 있지만 20득점씩 찍어주고 있고 샤이가 혼자서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속공이나 뭐 미드레인지 게임이나 경기 조립이나 다 할 수 없는데 이런 부분을 상당 부분 덜어주고 있고 그리고 제이더비 가장 큰 장점은 저는 뛰는 능력, 속공 상황에서의 장점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선수가 자기 득점만 보는 게 아니라 저희가 기본적으로 달리는 팀이다 보니 많은 선수들이 같이 뛰어와 주는데 패스도 잘 봐주면서 순간순간의 선택지에 대한 그런 판단 이런 게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A티어에 넣었습니다. 이게 운명의 장난 같은 게 네. 제가 아까 파스칼 시아캄 얘기했잖아요. 네. 원래 시아캄 대신 들어갔던 선수가 제이더비였어요. 근데 제가 제이더비를 안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어시스트 5개 이상은 핸들러, 네. 리바운드가 8개 이상이면 제 개인적으로 이제 빅맨으로 분류를 한다고 네. 했잖아요. 제이더 어시스트가 5.1개입니다. 아, 그러니까 5.0개를 0.1이 초과해버렸어. 넘었네요. 아, 그래서 얘를 넣을까 말까 하다가 그래 개인적인 주관은 지키자라는 소신픽으로 안 넣었는데, 하지만 저 만약에 파스칼 시아캄 대신 들어가는 게 제이더비라면 100% 인정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수가 쉐이만큼은 아니지만 OKC의 공격에서 차지하는 지분이 전 절대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A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합니다. 저는 이제 민주님께서 제이덥 말씀하셨을 때 역시 뭘 좀 아시는구나. 왜냐면 왜냐면 저랑 생각이 아주 똑같으셔서가지고 네. 저도 제이덥을 A에 이제 넣는데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저는 제이덥의 공격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수비를 좀 얘기해주고 싶어요. 이 선수가 거의 살림꾼 같은 선수거든요. 스탯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DIFF 뭐 디퍼런셜이라죠. 이제 그 흔히 얘기하는 득실 비율이 있는데 수비는 마이너스가 될수록 좋은 겁니다. 근데 이제 웬반야마를 먼저 말씀드리면 마이너스 6.6이거든요. 근데 제일런 윌리엄스가 마이너스 5.6 거의 차이가 없어요. 이 얘기는 뭐냐? 수비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이 선수는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 기억하시겠지만 뭐 홈그레인이 빅으로 나왔을 때 거의 4번 보기도 했었고 이 선수가 수비적으로 좋은 윙 디펜더죠. 그러니까 A에 들어가기 손색이 없다. 개인적으로 이제 OKC 경기를 챙겨 보시는 분들 내지는 OKC 팬분들 중에 제이더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저는 100이면 100 다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충분히 A에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윌리엄스까지 들어가면서 A 랭크가 4자리가 차지가 됐습니다. 다음에 우리 미르님. 제가 소신픽은 아니죠. 제가 사랑하는 선수를 한 명 얘기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잭 라빈을 이제 A에 아하. 넣었습니다. 네, 이제 잭 라빈이 시카고 불스가 아니죠? 이제는 그쵸. 이제 남이에요 남. 여기 유니폼 색깔이잖아요. 여기 있네요. 여기 딱 있네요. 색깔이잖아요. 이제 저랑은 상관없는 사람인데요. 네. 이제 잭 라빈의 경우에는 선정한 선수 중에 가장 윙에 가까운, 그러니까 뭐 통념상으로 봤을 때 윙에 가장 가깝지 않나. 뭐 코너에 항상 흔히 속된 말로 박혀 있다가 한 번씩 올라와주고 볼 받고 그쵸. 슛 던져주고 돌파해주고 이런 선수인데 백컷을 한다든지 이 선수가 사실 어떤 선수랑 뛰든지 뭐 드로잔이랑 뛸 때도 그랬고 본인이 뭐 1옵션을 했을 때도 그랬고 어떤 선수랑 뛰어도 효율을 유지해주는 좋은 윙맨이었어요. 특히 3점 슛의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고 뭐 세크라멘토에서도 그렇게 잘할지 모르겠지만 지난 시즌의 경우에는 좋지는 않았습니다. 피디님께서 사전에 이제 기준을 말씀하실 때 2년을 잡으라고 하셔가지고 지난 시즌에는 이제 낙제점이 맞는데요. 지금까지의 어떤 성적을 봤을 때 1년 못했다고 잭 라빈이 뭐 A급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잭 라빈의 세크라멘토에서의 좋은 활약을 바라면서 이제 A로 선정했습니다. 그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이게 되게 전 애인을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응원은 하지만 뭐 관심을 가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아슬아슬하게 A를 줬는데요. 그 이유가 있는데 일단 이번 시즌은 굉장히 효율 높은 공격수가 됐어요. 이 선수가 아까 말씀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이 선수가 그 경기 운영만 안 맡기면, 그러니까 제한된 역할 안에서 넓은 무대를 주고 공격해라고 이제 명령을 던져주면 그걸 굉장히 잘 이행하는 선수거든요. 그래서 완전 동의를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A 리스트에 넣은 선수들 중에서는 하위에 있어가지고 저도 A에는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가 생각보다 그 같이 있는 볼핸들러의 영향을 되게 많이 타요. 그래서 자기랑 같은 동선에 누가 같이 들어가고 자기 공간이 좁아지고 이러면은 생각보다 자기 효율이 안 나오는데 세크라멘토에서는 이 동선이 어떻게 정리될지, 왜냐면 드로잔이랑 다시 만났잖아요. 네. 요거를 이제 어떻게 조정해줄지가 좀 관건이라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한테 왜 감사할 필요 없는데. 저만 뽑을 줄 알았는데 잭 라빈을 뽑아주셔가지고 감사하게. 제 A 리스트에는 아쉽게도 없는데요. 네. 저는 기준을 최근 2년으로 보고 해서 지난 시즌에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그래도 잭 라빈이라는 선수가 전체로 봤을 때는 충분히 A에 들어갈 만하다고 생각하고 이 선수가 보여주는 그런 공격 리듬이나 아니면
업앤다운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꾸준하게 득점을 해줄 수 있는 선수라는 거는 변함이 없어서 저는 전체로 봤을 땐 A에 충분히 들어갈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잭라빈까지 5자리 차지했습니다. 여기 있는 선수들이 확정되는 건 아니죠? 네, 아니죠, 아, 당연히. 네. 다음에 그럼 우리 석준님 의견 들어볼까요? 저는 약간 순위에 가려진 보석 같은 선수를 하나 물고 왔는데요. 네. 트로이 버피 3세입니다. 이 선수가 지금 뉴올리언스 펠리컨스에서 평균 22.7점, 5.0 리바운드, 3.2 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있고 딱 제가 생각하는 수비 잘하고 잘 넣는 윙에 딱 어울리는 유형의 선수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선수가 일단 모든 포지션 제역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앞에 어떤 선수가 매치업이 되더라도 다 잘 막아내는 특성이 있고 안 다치고 오래 뛰고 잘 막습니다. 그러니까 감독들이 정말 안 뽑을 수가 없는 선수라고 저는 생각해서 A리스트에 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에 뛰는 시간이 커리어 하이예요. 되게 많이 뛰고 있는데 3점슛 성공률이 38.8%로 굉장히 고효율의 슛감까지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 선수의 향후 가치가 좀 폭등할 거라고 생각해서 지금은 A리스트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나머지 분들 트로이 머피 3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A 리스트 안에 트로이 머피 3세 넣었고요. 아까 석주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정말 동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뉴올리언스가 지금 다 부상으로 팀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은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빛나는 선수가 바로 트로이 머피 3세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이 선수가 지금 많이 뛰면서 볼륨도 늘어났는데 효율이 떨어지지 않았다? 전 이 점이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A 리스트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트머삼이라는 선수의 존재만 알았지 어떤 유형의 선수라는 거를 제가 솔직히 솔직한 그래요? 말씀으로 잘 몰랐어요. 허브 존스는 좀 알았는데 좋습니다. 이제 트머삼의 경우에는 잘 몰랐어서 네, 그래서 근데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A 등급에 지금 브랜든 잉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빼고 트머삼을 넣어야 될 것 같아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 잉그램도 고민을 했는데 그 최근 2년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잉그램 최근에 좀 못 나온 기간들이 좀 있어가지고 저는 A에서는 배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의하겠습니다. 트머삼 A에. 자, 그런데 이왕 잉그램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미르님 잉그램 설명 한번 해주시죠. 뭐 잉그램의 경우에는 이제 레이커스 팬들이 잘 아실 거예요. 네. 이제 큰 기대를 받고 레이커스에 입단을 해서 이제 길쭉한 듀란트가 될 거라고 기대를 했지만 아쉽게도 그 해는 미치지 못했죠. 하지만 이제 한 팀의 코어로 할 수 있는 실력 가진 성장을 했습니다. 이 선수가 명백하게. 그래서 뉴올리언스에 실제로 갔고 뉴올리언스에서도 꾸준하게 20득점 이상은 매년 이제 기록을 해줬고 1옵션 역할을 해줬습니다. 단지 이제 그 팀에 자이언이나 이런 기대받는 선수들이 못해줘서 팀 성적이 안 좋긴 했지만 이 선수가 레이커스 시절에 수비가 좋았는데 지금도 수비가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공격 위치도 퍼리미터 위주. 3점 슛도 레이커스 시절은 약했지만 뉴올리언스에 와서는 확실하게 성장한 모습을 보여줬고 그래서 잉그램을 A에 뽑았고요. 트머삼 선수 물론 제가 잘 모르긴 하는데 방금 들은 바로 생각해 봤을 때는 A급에 들어가는 게 맞는 선수인데 잉그램을 제치고 대신 트머삼이라는 선수가 잉그램처럼 한 팀의 코어 역할을 득점원 해줄 수 있는 선수인가 생각이 들진 않아서 저는 잉그램을 이제 A에 넣었습니다. 저도 완전 동의하는데요. 다만 잉그램의 이번 시즌 어시스트가 5.2개입니다. 그러니까 5.0개를 초과했어요. 그래서 제 기준 핸들러여서 안 넣었고요. 맞아요. 그 흔히 트머삼, 트로이 옆에 3세가 한 팀의 코어나 이제 핵심 에이스로는 못 크는데 그 옆에 무조건 있어야 되는 선수라고 좀 판단을 해서 A로 넣었습니다. 네. 그럼 저희 석준님 명단에는 잉그램이 없으신 거죠? 네, 제 명단에 이번 시즌 어시스트가 5.0개 초과인 선수들은 없습니다. 네. 그럼 저 이제 민준님의 명단이 중요한데요. 민준님 있습니까? 네, 제 A 리스트에는 잉그램은 없고요. 그 이유는 저는 최근 2년간 퍼포먼스로 봤을 때 부상으로 많이 나오지도 못했고 그래서 저는 제 A 리스트에는 아쉽게도 없습니다. 그럼 민준님 명단에 있는 A 랭크 또 누가 있을까요? 제 A 명단에는 이제 토론토 랩터스의 돌격대장 스카티 반즈를 꼽았는데요. 이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은 저는 다재다능함이라고 봐요. 이 선수가 어떻게 보면 이제 석준님 기준에서는 핸들러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저는 일단 이 선수가 뛰는 포지션이나 아니면 수비하는 범위를 봤을 때 저는 윙에 분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넣었고요. 이 선수는 일단 패스가 되게 좋아요.
키도 크고 길쭉한데 패스랑 시야가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이 선수도 역시 제이덥처럼 뛸 줄 아는 선수이고 지금 토론토에서 코어로 커가고 있는데 저는 이 선수 중심으로 리빌딩을 하면 토론토 랩터스라는 팀이 굉장히 자신의 색깔을 드러내면서 강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저는 A랭크에 꼽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의견에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근데 제가 스카티 반즈를 안 넣은 이유는 이 선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재다능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핸들러 같아요. 이 선수의 유형이. 지금 이 선수의 기록을 보면 이번 시즌 19.9점에 7.8리바운드, 6.4리바운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핸들러의 역량을 제 기준 5.0개를 훨씬 넘고 빅맨의 기준에 가까운 8개의 리바운드에도 이 선수가 되게 충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수의 다재다능함 때문에 저는 온전히 윙으로 분류하기보다 한 팀의 코어를 책임질 수 있는 핸들러에 가깝다고 생각해서 이 리스트에서 빼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 선수가 가장 치명적인 게 3점 슛이 안 좋아요. 거의 뭐 쏘면 상대팀이 고맙습니다 하고 넘어가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아쉬워서 네, 랭크에서는 빼게 되었습니다. 저는 석정현님과 100% 동의하는 의견이어서 이 선수가 사실 핸들러라고 보는 게 훨씬 합당할 것 같고요. 실제로 그 유지리 단장이 이제 토론토의 어떤 여러 번의 무브를 가져갈 때 반지를 메인 플레이메이커 뭐 핸들러로 쓰려고 이제 그런 맞아요. 무브를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A는 동의합니다. A급은 동의하지만 제 티어에는 없다. 그럼 네. 스카티 반즈는 뭐 아쉽게 탈락하는 걸로 일단 아니요 A는 동의합니다. A는 동의하는데 제 여기에는 없어요. 제 명단에는 없다. 근데 명단에 없으면 그럼 어떻게 넣으실 건가요? 예. 아 지금 보니까 다른 선수가 있었다가 네. 듣고 바꾸셨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좋습니다. 스카티 반즈까지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미르님. 다른 분들은 S로 뽑으실 수도 있을 거라는 선수를 한 명 골라보겠습니다. 데빈 부커를 A에 넣었는데 부커 2년은 기준으로 봤을 때 부커가 핸들러로 봐도 돼요. 사실 이 선수가 지난 시즌의 경우에는 실제로 메인 핸들러 역할을 하기로 됐고 물론 실패로 끝나긴 했지만 네. 하지만 부커는 데뷔하고 나서부터 쭉 윙 포지션으로 뛰었던 선수입니다. 완전한 퓨어 슈팅 가드라고 할까요? 그런 느낌의 선수였고 플레이메이킹이나 이런 걸 배우면서 이 선수가 핸들러로 많이 올라오게 된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더 수식어를 넣지 않겠습니다. 얘기도 더 길어질 것 같고 굳이 부커의 잘함은 더 표현할 필요가 없을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부커는 핸들러로 분류를 해서 제 A 랭크에는 없는데요. 네. 하지만 이렇게 윙에 만약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저는 A 랭크에 충분히 들어갈 만한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거 부커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지만 이제 둘이 준비한 선수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빼도록 하죠. 네. 야, 그럼 부커 선수까지 제외하면 저희가 총 지금 7선수가 나왔습니다. 이제 남은 자리가 2자리인데요. 혹시 자기 이 선수 꼭 넣어야 된다 하시는 분 있나요? 저는 한 명 있는데 먼저 좋습니다. 양보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지난 1차에서도 그랬지만 전 대결 구도를 만들고 싶지 않아요. 저 사이좋게 지는 게 목표라니까요. 저는 프란츠 바그너를 음. 개인적으로 꼭 들어가야 된다 A 등급에 라고 생각하는데 몇 안 되는 실제로 본 NBA 선수 중에 한 명이거든요. 플레이하는 것을 이 선수 일단 사이즈가 굉장히 크죠. 뭐 거의 6피트 9, 뭐 10배에 가깝고 그리고 올랜도 경기를 보시면 벤케로랑 같이 뛸 때 전형적인 이제 윙어 역할을 합니다. 코너에 있고 가끔씩 벤케로가 빼주는 볼을 코너에서 3점 슛으로 연결하든지 아니면 드라이브를 쳐서 본인이 뭐 슬래시 역할을 한다든지 또 본인이 메인 핸들러로서 이제 2대2 게임도 잘해요. 그래서 수비에서도 뭐 윙 포지션으로 맡고 있고 벤케로는 사실 수비에서는 거의 센터에 가깝죠. 빅맨에 가깝죠. 그렇기 때문에 바그너는 꼭 두 분이 넣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네. 누군가가 바그너를 외쳐주길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 왜냐하면 네. 제 주관적인 티어 리스트에 바그너가 안 들어가요. 어시스트가 5.1개거든요. 네. 그러니까 5.0을 초과했어요. 근데 안 넣었는데 오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제발 누군가 프란츠 바그너를 외쳐줬으면 좋겠다. 네. 200%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 올랜도가 되게 독특한 팀인 게 가드한테 경기 운영을 안 맡기고 이제 포워드 둘한테 경기 운영을 맡겨요. 그러니까 가드는 약간 윙이나 코너에 빠져가지고 공간을 넓혀주는 역할을 하고 그 사이에 방크랑 바그너가 이제 전술적인 움직임을 가져가서 득점을 많이 생산하는데 이 바그너를 보면 떠오르는 게 진짜 이렇게 공수 다 열심히 하는데 BQ까지 좋은 선수를 NBA에서 찾기가 쉬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제가 생각하는 유러피언 다재다능한 포워드의 정석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도 200%이 랭크에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네. 바그너는 저는 빅으로 분류를 해서 제일 A 랭크에는 없는데요. 네. 하지만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 부분인 게 올랜도 경기를 보시면 반케로랑 바그너 둘이서 거의 다 이끌어 나가거든요. 그 제일런 석스 이런 선수는 볼 운반만 해주고 위에서 풀어나가는 거는 다 반케로랑 바그너 둘이서 하는데 이 선수가 저는 단점이 조금 느리다. 이거 빼고는 진짜 다 잘하는 선수 같아서 저는 A 랭크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아까 태클을 걸고 싶진 않거든요. 네. 근데 올랜도에서 빅이 바그너다. 그러면 비타제가 굉장히 서운해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수 평균 리바운드가 5.4개인가 3개인가 그렇거든요. 평균 리바운드가 5개 언저리인 선수를 빅으로 분류하기엔 조금 그렇지 않나. 왜냐하면 저도 기록이 모든 걸 설명한다고 믿고 싶진 않지만 기록이 자신의 플레이 스타일을 증명하는 도구는 되거든요. 근데 이 선수가 25-5-5를 넘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제 올스타급 선수를 네, 맞습니다. 기준으로 삼을 때 하는 그 25-5 스탯이 있거든요. 근데 리바운드 5개를 빅맨으로 놓긴 좀 애매하지 않을까. 저는 윙 자원이 맞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네. 그러면 바그너 선수는 A 랭크에 들어가는 건가요? 꼭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동의합니다. 네, 그럼 바그너 선수까지 들어가서 이제 마지막 한 자리 남았는데요. 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이 선수 이번 시즌 초만 하더라도 굉장히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근데 많은 선수들 때문에 묻혀졌어요. 돈치치, 버틀러 깜짝이야. 오고 이런 선수들 때문에라고요. 이 선수들 때문에 묻혀졌어요. 네. 왜냐? 이 선수가 트레이드 시장 가장 뜨거운 감자였거든요. 제가 준비한 선수는 캠 존슨입니다. 이번 시즌 19.3점, 4.0 리바운드, 2.9 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 줄로 평가하는 캠 존슨은 현대농구가 가장 선호하는 윙자원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 선수의 가장 또 장점 중에 하나가 정교한 슈팅이거든요. 아까 제가 시약함 얘기할 때 180 클럽은 어렵다고 얘기를 했는데 포워드 라인 중에 180 클럽이 가능한 몇 안 되는 자원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야투율이 48%, 3점이 41%, 자유투가 90.2%예요. 그러니까 야투율만 좀 끌어올린다면 180 클럽에 가입하는 포워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타이틀로도 저는 A 랭크에는 들어갈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이번 트레이드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뜨거운 감자였는데 빨리 묻혔죠. 식었어. 네, 빨리 식었죠. 그리고 저도 지금 OKC로 데려왔으면 하는 거의 1순위 선수가 캠 존슨이거든요. 그만큼 정말 잘하는 선수라고 생각하고 스페이싱도 되면서 윙 역할을 착실하게 수행해줄 수 있는 진짜 리그에 몇 안 되는 1옵션으로는 좀 부족하지만 저희 팀에 온다면 거의 제이덥 다음으로 3옵션 정도로 수행할 거니까 저는 진짜 너무 왔으면 좋겠거든요. 아니 안 왔는데 우리 팀 온다고 얘기하는 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전 너무 왔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근데 못 와서 좀 아쉽고 A 랭크에는 저는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 선수가 이렇게 하는 선수들은 많은데 이렇게 효율을 내는 선수는 잘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워낙 핸들러, 윙, 빅 이렇게 구분하다 보니까 윙 역할에 맞는 선수들은 많은데 막상 세워놓고 보면 효율이 되게 별로인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캠 존슨은 사이즈, 슈팅, 활동량 이런 거에서 전혀 밀리지 않기 때문에 저는 A는 충분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분이 길게 하셨으니까 저는 짧게 딱 한 문장으로 끝내겠습니다. A인 걸 일단 동의하고요. 뭐 제 명단은 없지만 탱킹 방해꾼 딱 끝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A 명단 9명이 됐죠. 반케로, 데릭 화이트, 제일런 브라운, 제일런 윌리엄스, 잭 라빈, 트로이 머피 3세, 스카티 반즈, 프란츠 바그너, 캠 존슨까지 A 랭크 9명이 완료됐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네. 못 넣어서 너무 다 동의하는데 네. 제가 개인적으로 못 넣어서 정말 아쉬운 선수가 한 명 있는데 얘기해도 됩니까? 네, 짧게 누군가요? 소개하겠습니다. 오지 아누노비라고 그 지금 뉴욕에서 뛰고 있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를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A 랭크에 못 들어서 아쉬운데 이 선수도 1번부터 5번까지 다 맞고 정말 활동량 많이 뛰고 속공에서도 제일 먼저 달려주고 되게 그러니까 감독들이 되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유형의 선수인데 아쉽게도 못 들어가서 아쉽다. 좀 요 말을 하고 싶었어요. 네. 저도 한 선수 있는데 네, 그럼 다 얘기하고 하시죠. 저는 생각은 없었는데 하다 보니까 저도 한 선수가 딱 못 들어가고 남았거든요. 네. LA 클리퍼스에서 뛰고 있는 노먼 파웰 선수가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A 랭크에 넣었는데 아쉽게도 못 들어가게 됐는데 저는 이 선수가 지금 클리퍼스 5위 하고 있는 데 있어서 혁혁한 공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임스 하든이 운영을 하지만 결국에 중요한 순간에 득점과 볼륨은 다 파웰이 책임져주고 있고 지금 레너드가 돌아왔지만 돌아오기 전까지 버틸 수 있었던 중요한 요소는 파웰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미르님도 아쉬운 선수 있나요?
저도 한 명 있는데 똑같이 뉴욕에 미칼 브리지스가 안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 선수나 아누노비나 누가 더 가치가 높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지만 아누노비가 못하는 걸 브리지스는 할 수 있습니다. 이 선수는 브루클린 시절에는 1옵션 역할을 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뉴욕에서 또 하나의 어떤 위력적인 공격 옵션으로 활약할 수 있는 선수다. 윙 지역에서. 그렇기 때문에 한번 명단에 넣어봤습니다. 네, 뭐 이렇게 아쉬운 선수들도 있지만 저희가 그래도 S 랭크 가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S 랭크 한 명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네. 왜냐면 앞서 소개해 주셨어요.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할 S 랭크는 뉴욕의 미칼 브리지스입니다. 오. 한 문장으로 설명하자면 공격팀이 된 뉴욕의 가장 성실한 방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 안 다치고 잘 막아요. 이번 시즌 18.2점을 넣으면서 상대 수비수들을 잘 제어하고 해주고 있거든요. 활동량도 굉장히 많고 근데 이렇게 굴리면 다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현재 출전 시간이 38분이에요. 커리어 하입니다. 그러니까 단 한 번도 이렇게 뛴 적이 없는데 하필 그 팀이 뉴욕이다? 곧 죽습니다. 예, 이 출전 시간 관리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그걸 배제하더라도 미칼 브리지스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선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결정적으로 이 선수는 트레이드 될 때 돈치치보다 지명권을 많이 받았어요. 이 정도면 S로 제가 개인적인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이 정도면 S로 놓기 충분하지 않습니까? 차고 넘치죠. 내장인가 그렇지 않나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 시즌 뉴욕 상승세의 확연한 주연이다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자, 그럼 미르님 명단에 S급에는 없는 것 같고요. 그럼 우리 민주님 명단에 있나요? 제 명단에도 S 티어는 아무래도 3명을 꼽는 거다 보니까 네. 브리지스 충분히 좋은 선수지만 아쉽게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자, 깔끔하게 동의하겠습니다. 이거 사실 돈치치 트레이드 때문에 한번 넣어봤어요. 네. 돈치치 얘기하고 싶으셔가지고. 그것도 그건데 이게 생각보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 기준에서 이제 평균 어시스트 5개를 넘으면 핸들러로 분류를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잘하는 선수들이 많이 빠졌어요. 네. 그래서 제 티어 리스트에는 상대적으로 좀 하향 평준화가 되어 있다. 스탯적으로는 이렇게 말을 해야 돼서 브리지스를 넣었습니다. 좋습니다. 아쉽게도 브리지스는 탈락하는 걸로 하고요. 우리 민주님. 네, 제가 S 티어로 준비한 선수는 피닉스 선즈의 케빈 듀란트인데요. 네. KD 안 들어갈 수가 없죠. 시즌 전체로 봐도 그렇고 2년간으로 봐도 그렇고 10년간으로 봐도 그렇고 계속 쭉 잘했던 선수인데 이 선수가 아직도 이번 시즌에 스윙맨들 중에서 가장 높은 평균 득점을 기록하고 있어요. 28.9득점 기록하고 있는데 저는 이 선수가 대단한 이유는 야투 효율이 진짜 너무 사기거든요. 그렇게 많은 바깥에서 미드레인지나 3점을 던짐에도 불구하고 52.4%로 스윙맨들 중에서 가장 위쪽에 위치하고 있고 이 선수 저는 더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KD는 S에 무조건 들어가야죠. 이렇게 또 저와 마음을 확인하게 되네요. 저도 이제 케빈 듀란트가 S에 있는데요. 듀란트에 대해서는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윙 디펜더는 아니에요. 이제 너무 나이도 많아졌고 이제 거의 림 프로텍터 아니면 돔 수비수를 많이 하는데 리그 최고의 퍼리미터 공격수다. 이 한마디로 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저도 S랭크에 듀란트를 넣었고 다만 듀란트의 평균 득점은 26.9점이거든요. 근데 이 선수의 나이가 36살입니다. 36살인데 리그에서 스윙맨 중에 가장 득점이 많고 심지어 팀 막혔을 때 듀란트 줘 하면 되는 선수잖아요. 맞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듀란트가 아직까지도 명관이다. 터지면 못 막는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네요. 그럼 듀란트는 만장일치로 S급에 넣겠습니다. 네. 다음에 우리 미르님. 네. S에 르브론 제임스 넣습니다. 네. 르브론 제임스가 일단 말씀드리기 앞서서 저번 핸들러 편에 등장을 안 하셨다고 네, 킹께서 그렇습니다. 이번에 등장하셨습니다. 르브론 제임스. 근데 오늘은 사실 나오시면 안 되는 날인데 그러니까 출근을 잘못했어. 나를 잘못 잡았어. 르브론 제임스 사실 어느 티어에 갖다 놔도 S 이상이죠. 근데 포지션별로 티어를 나누는 거기 때문에 핸들러라고 봐야 됩니다. 르브론 제임스. 수비에서도 윙 디펜더 졸업한 지 오래되셨고요. 네. 졸업. 네. 다만 선수의 능력, 이제 메인 핸들러로서 팀의 공격을 전반적으로 이끌고 올해는 더군다나 성적도 좋아요. 레이커스가. 다만 이제 아쉬운 거 르브론 제임스한테 S 티어에 들어갈 만한 정도 선수면 저는 개인적으로 득실 마진 이런 거를 크게 중요한 스탯이라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르브론 제임스는 올해 성적이 좋음에도 온 오프 코트 마진에서 마이너스입니다. 이게 굉장히 신기한 일인데 21-22 시즌이죠. 레이커스가 플레이오프를 못 간 시즌 11등 했을 때 그때도 플러스였는데
올해 성적이 좋은데 왜 마이너스일까? 그래서 이게 좀 아쉽다. 수비 문제가 아닐지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그래서 S에 넣어봤습니다. 말은 안 조심스러웠는데 말투만 조심스러웠어. 말은 하나도 안 조심스러웠는데. 네. 저도 S 티어에 르브론 제임스 넣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핸들러라고 봐서 당연히 핸들러 쪽에 있을 줄 알았는데 네. 그래도 아유, 또 안 들어가면 안 되는 선수잖아요.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저도 네. S 티어에 넣었습니다. 제가 원래 소신 발언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나 여러분 지난 회차의 과오는 지난 회차에 묻어놔야지. 이분은 사실 저도 미른 기자님 의견에 동의를 하는 게 이 선수는 핸들러로 갖다 놓으나 윙으로 갖다 놓으나 어디서든 제 역할을 100% 200%다 해내는 선수예요. 그러니까 수비야 뭐 나이야 활동량 저하 때문에 당연히 따라오는 거라고 치더라도 이 선수를 핸들러로 보지 않는 게 저는 더 이상한 거라고 보고 마찬가지로 저도 S를 주겠습니다. 이 선수는 뭐 동의 반복이겠지만 어디다 갖다 놔도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선수라고 보기 때문에 S 충분히 들어간다라고 봅니다. 네. 하지만 네. 이 선수는 여러분 르브론 제임스는 핸들러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핸들러입니다. 네, 이게 지난번 회차 핸들러 촬영할 때 여기 멤버 중에 저밖에 없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뭔가 제가 대표로 무슨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약간 우리가 혼내는 느낌이었어. 핸들러입니다. 네, 네, 뭐 저희가 처음 촬영하고 나서도요. 이게 제임스에 대한 얘기를 솔직히 안 나눴다면 거짓말이겠죠? 네, 나눴는데요. 뭐 제가 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좀 애매하긴 해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르브론은 S 티어에 넣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한 자리 남았는데요. 우리 석주 기자님이 해주시죠. 다른 분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지금 쓴 카드는 다 나왔거든요. 아, 그래서 혹시 그런가요? 다른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어서. 네, 또 있으시나요? 저는 마지막 한 명으로 앤서니 에드워즈 이 시대 MG 대표적인 MG 농구 선수 앤서니 에드워즈를 이제 뽑았는데 에드워즈도 사실 핸들러에 가깝죠. 지난 시즌을 기점으로 완전히 팀의 메인 핸들러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지난 회차 때 안 나왔다는 소식을 들어서 또야 나왔나요? 또. 근데 이 친구가 사실 오늘 안 나오면 삐게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쵸. 반드시 S 티어에는 들어가야 될 선수이기 때문에 소급해서 또 소급이라고 하는 게 맞는지 S 티어에 넣고 이제 이 선수가 올해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 다른 능력이야 다 잘 아실 거고 3점 슛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치로 잘 들어가고 기가 있어요. 막히게 좋아졌죠. 이제 거의 경기당 10개 던져서는 거의 4-5개는 기본 넣어줄 정도로 42%거든요. 3점 성공률이. 시즌 절반 조금 넘게 지났잖아요. 200개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역대급으로 가고 있는 에드워즈를 S 등급에 넣어봤습니다. 제 S 랭크에도 에드워즈 들어갔고요. 미르 기자님하고 이유는 거의 비슷한데 에드워즈는 거의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는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완벽한 팀의 에이스로 거듭났고 이제 이 선수는 MJ가 되고 싶은 MG잖아요. 그래서 라임 죽이는데요. 네, 그래서 MG 농구 선수로 뭐 차세대 스타로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선수고 그다음에 지난 시즌에 어찌 됐건 디펜딩 챔피언 덴버를 잡아내면서 컴파까지 올려놓은 모습을 보면은 저는 이 선수 차세대 슈퍼스타감으로도 확실하고 S티어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회차의 과오를 우리가 여기서 풀면 안 되는데 근데 정말 신기한 건 네. 앤서니 에드워즈가 제가 정해놓은 그 윙 티어리스트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이 선수가 26.9점 집어넣었는데 5.8 리바운드에 4.5 어시스트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주관적으로 선정한 그 윙이라는 포지션 범주 안에 들어가는데 그 이유는 이제 미네소타라는 팀 자체가 경기 운영을 할 때는 마이크 콜리에게 전권을 주고 이 선수를 공격할 때 에드워즈를 불러가지고 세팅을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의 상대적인 어시스트 수치는 조금 떨어져 보일 수 있지만 만약에 여기서 에드워즈가 한 단계 더 발전해서 진짜 경기 운영도 콜리처럼 하면서 눈을 뜬다 그럼 저는 뭐 이 선수는 앞으로의 가치는 넘보일 수 없는 그 단계까지 가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S랭크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면 S 랭크도 여기서 세 자리가 다 찼네요. 듀란트, 르브론 제임스, 앤서니 에드워즈까지.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괄호 열고 지난 회차도 진행하셨으니까 네. 지난 회차의 과오를 여기서 쓸어 담았다라고 정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어떤 선수가 S티어가 됐는지 아직 촬영의 기준으로 저희가 모르지만 네, 맞습니다. 그 회차 찍으신 핸들러분 대표랑 여기 이제 윙티어 대표랑 한번 깊은 토론의 장을 열어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PD님께 한번
컨텐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내가 봤을 때 이 댓글장이 투기장이에요 이제. 여기가 이제 싸움장이야. 콜로세움이야 이제. 네, 그럼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SS급 한 명 남았죠? 그럼 이번에는 우리 민주님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저 마지막 한 명 남았죠. SS 티어에 저는 제이슨 테이텀 꼽았고요. 네, 이 선수 지난 시즌 우승시켰고 그리고 이번 시즌에도 팀 리그 2위 달리게 하고 있으면서 엄청난 볼륨 뽑아주고 있습니다. 뭐 EPM 기준으로 플러스 4.9로 스윙맨들 중에서 1등이고요. 이 선수가 플레이 스타일도 이제 전형적인 윙처럼 뛰는데 볼륨을 이 정도로 뽑아낼 수 있는 선수는 저는 테이텀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저는 단연코 이번 시즌 지난 시즌 기준으로 하면은 1등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르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더블 S 등급의 제이슨 테이텀을 뽑았습니다. 네, 저는 약간 수상 실적으로 밀어붙여 볼게요. 네, 좋습니다. 테이텀이 2년만 이제 소급을 하셨는데 저는 좀 더 나아가서 2일2 시즌부터 봐볼게요. 2일2 시즌에 NBA 퍼스트 팀 그리고 이제 올스타 당연히 되고 NBA MVP 순위 6위 그 다음에도 올 NBA 퍼스트 팀 그리고 MVP 4위 그리고 C4이라 그러죠. 클러치 플레이어 오브 더 이어 12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전 시즌이죠. 23-24 시즌 또 퍼스트 팀에 들었고 MVP 순위 6위 그리고 C4위 9위에 올랐습니다. NBA 퍼스트 팀에 3번 연속된 윙맨보다 위에 둘 수 있는 선수가 과연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뭐 무난히 테이텀 SS급에 넣으면 될까요? 자 이미 확정이에요. 네, 확정인데 사실 네. 저는 아까 박은호랑 똑같습니다. 누군가가 테이텀을 외쳐주길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테이텀은 윙 포지션 선수가 맞는데 제가 주관적으로 오늘 밀어붙였던 그 기준 안에 테이텀이 안 들어갔던 게 어시스트가 5개를 훌쩍 넘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선수는 보스턴 시스템 안에서 메인 핸들러 역할을 맡고 있다 보니까 사이즈나 어떤 배치상으로는 윙이 맞는데 역할상으로 이 선수가 온전한 윙인가에 대한 좀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럼 다른 선수를 좀 홍먹병처럼 밀어붙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 눈에 들었던 선수, 제가 선정한 기준에 들었던 선수입니다. 네. 멤피스 그리즐리스의 자렌 잭슨 주니어입니다. 와, 자, 댓글창 반응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하실지 알고 있어요. 하지만 방송의 재미를 위해서 한 명 광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로 르브론 묻힐 수 있나요? 아니요, 그건 안 돼요. 르브론 르브론은 핸들러죠. 핸들러. 르브론 핸들러죠. 죄송합니다. 뭔 소리예요?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는 빅이 맞아요. 그러니까 빅 성향의 플레이를 하는 게 맞는데 이 선수가 빅치곤 리바운드를 못 잡습니다. 이 선수의 평균 리바운드가 7개가 안 돼요. 이번 시즌도 23.4 리바운드에 6.1 리바운드 그리고 2.2 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치는 빅에 서는데 생각보다 리바운드를 그렇게 잘 잡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멤피스는 팀 리바운드를 많이 잡는 팀이다 보니까 선수들의 리바운드 지표가 되게 골고루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선수가 조금은 윙 성향에 있을 때 더 잘할 수 있었다라고 보고 이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은 공수 겸장으로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번 시즌 그리고 지난 시즌까지 통틀어서 멤피스의 얼굴은 모란트가 아니라 트리플 제이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긴 팔과 신체를 이용한 공격과 수비 모두 활용 지표가 높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상대 선수를 잘 틀어막습니다. 키가 큰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1번부터 5번을 막을 수 있는 그 장점을 그대로 흡수했다는 점이 저는 제일 고평가하는 부분이고 공격에서도 이번 시즌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멤피스의 얼굴은 이번 시즌과 지난 시즌 한정 자모란트가 아닌 트리플 제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SS급의 자렌 잭슨 주니어가 나왔네요. 두 분 그래도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의견이요. 네. 티어 자체는 동의합니다. 자렌 잭슨 주니어는 수상 실적만 봐도 디포이도 있었고 뭐 수비적인 부분이 많이 부각된 선수지만 이제는 공격까지 완전히 갖췄다. 올스타 레벨로. 그렇기 때문에 SS 등급에 불만은 없지만 저는 빅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제이 트리플 J를 뽑진 않았습니다. 네. 저 역시도 자렌 잭슨 주니어 되게 좋은 선수라고 생각하고 멤피스의 그 하이라이트 필름은 전부 다 자모란트가 가져가지만 살림꾼이라고 생각하고 멤피스가 계속 강팀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선수는 자렌 잭슨 주니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저도 일단 빅으로 생각하고 티어에 넣지 못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윙으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저는 테이텀한테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건 맞죠. 개인적으로 네. 두 분한테 굉장히 감사합니다. 만약 이거 밀어붙여서 진짜 SS 됐잖아요.
아마 다음 편에는 제가 사죄를 하면서 나와야 될 수도 있었는데 전 그럼 동의하겠습니다. 아니요. 근데 테이텀이 훨씬 위죠. 아, 네. 훨씬 좋은 선수기 때문에 네. 한번 그러니까 재미를 위해서 네. 방송의 재미를 위해서 소신픽으로 넣어봤습니다. 네, 그럼 뭐 SS급에는 보스턴의 테이텀이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뭐 13명의 명단은 일단 끝이 났는데요. 그래도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명단에 없는 아쉬운 선수 누구 있을까요? 아차상 지미 버틀러 뽑았습니다. 사실 이 선수가 모두 알고 있을 때 정규 시즌에는 약간 힘을 좀 빼는, 그래서 정규 시즌 기록을 보면 그렇게 특별하지가 않아요. 컨디션 관리를 하죠. 그렇죠. 플레이오프에 가면 진가가 드는 선수인데 최근 2년 기준이었기 때문에 최근 2년간의 버틀러는 A급에 들어가기에는 쉽지 않아서 뽑지 않았습니다. 근데 충분히 본인 역량에 따라서 S급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뭐 플레이오프에선 뭐 S급이죠? 그것도 봐야겠죠 이제. 왜냐면 이 선수가 건강한지를 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건강하게 열심히 뛰는 버틀러는 S가 맞는데 네. 이 선수가 이제 작년을 기준으로 조금씩 이제 잔고장이 나기 시작한 선수라서 이 선수의 온전한 컨디션일 때 상태를 좀 봐야 됩니다. 네. 뭐 석주님께서 계속 말을 하셨으니까 뭐 아쉬운 선수 있나요? 자, 그럼 저는 버틀러 대신 마이애미로 향한 앤드류 위긴스를 뽑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한 줄 평은 마이애미 가서도 성실하게 잘할 거다. 제가 선수를 평가하는 요소 중에 하나를 꼭 성실성을 꼽거든요. 근데 이 선수가 당연히 골든스테이트에서 기복이 없었던 선수가 아니고 슛의 난조가 되게 많았던 선수지만 기본적으로 개근상이 있습니다. 성실하게 잘 뛰어줬어요. 그리고 이런 성향들이 저는 마이애미의 팀 문화에도 되게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해서 아마 경기력이 소폭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지만 현재까지의 평가는 A에 놓기 부적합했기 때문에 이번 리스트에선 빼게 됐습니다. 네. 그럼 앤드류 위긴스까지 아쉬운 선수에 넣겠습니다. 네. 민주님도 있으시나요? 네, 저도 한 명 있는데요. 네. 저는 애틀란타 호크스의 제일런 존슨 뽑고 싶어요. 이 선수가 진짜 이번 시즌 너무 잘해줬는데 안타깝게 지난주인가 시즌 아웃 당하면서 어깨 부상이었죠? 네, 정말 안타깝게 시즌 마감하게 됐는데 저는 이번 시즌 보여준 퍼포먼스만 가지고 본다면 MIP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굉장한 발전을 보여준 선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애틀란타 윙자원 중에서 저는 제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싶어서 A 랭크에는 넣어놨는데 아쉽게 들지는 못해서 전 한번 제일런 존슨 얘기해봤습니다. 네. 혹시 더 있으시나요? 없으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보라색 유니폼 봐서 그런데 네. 한 명이 더 있거든요. 누군가요? 뭔가 알 것 같은데요. 아마 똑같은 생각이실 거예요. 레게머리한 그 친구 아닌가요? 네, 그 이번 다시 잭라빈과 호흡을 맞추게 된 더마드로잔 선수도 한마디로 정리하면 팀에서 기대한 역할을 지금 잘 하고 있다. 근데 아쉽게 이번 리스트에 좀 빼게 됐습니다. 네. 저도 뭐 드로잔에 대한 코멘트를 하나. 그래도 옷 입으셨는데. 아니 잭라빈 유니폼은 아니에요. 그냥 보라색이지. 색깔이 너무 똑같아서. 여기가 이제 풋볼 팀이 볼티모어라 동부여서 네. 아예 상관없는 색깔은 비슷하지만 네. 드로잔의 경우에는 저는 A로 사실 놨었어요 처음엔. 근데 이게 사적인 뭐 감정 때문이 아니고 이 선수의 공격적인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대신에 드로잔은 아쉬운 점이 좀 많은 선수예요. 그렇죠. 요즘 농구랑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쉽게도 선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감독이 편하게 쓰기는 어려운 선수예요. 혹시 민주님도 마지막으로 더 생각하신 분 있나요? 아니요, 저는 끝났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렇게 리그 대표 윙들의 랭크를 정해봤는데요. 이 랭크 정하기 시리즈의 마지막 3화에서는요, 리그 대표 빅맨들의 랭크를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희가 정한 선수들의 랭크는 정답이 아니니까요.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멘트 하기 전에 다시 한번 이 르브론 사건에 대해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회차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